8월 11일 화요일 미국 시장은 다음날 발표될 물가 지표를 앞두고 대형주가 소폭 밀렸습니다. 다우가 0.3% 내린 53,792, S&P 500이 0.3% 내린 7,728, 나스닥은 0.6% 하락한 26,445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한이웰이 5% 빠지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지수만 보면 약세였지만 그 아래는 결이 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0.9% 올랐고 중소형주를 담은 러셀 2000도 0.3% 상승해 소수 대형주가 지수를 눌렀을 뿐 자금은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온통 다음날 아침에 나올 소비자물 가지수에 쏠려 있었습니다. 유가는 다시 배럴당 83달러 위로 올라섰는데 이란과 오마니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미국이 봉쇄를 우회하려던 또 다른 선박에 발포했다는 포도가 긴장을 키웠습니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4.68%로 소폭 내렸고 변동성 지수는 15.3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7월 기존 주택 판매는 6월보다 1.7% 줄었는데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6.7% 안팎으로 1년 만에 가장 높아지면서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개별주와 기업 소식에서는 인공지능 자금과 관련된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월가에서 무려 5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끌어오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그만큼 인공지능 투자 열기가 여전하다는 신호이자 동시에 그 규모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시험대이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20주년 기념 유리 중심 아이폰이 예정대로 출시된다는 포도가 나오며 하루 전 출시가 취소될 수 있다던 우려와 상반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모펀드 아폴로는 뉴욕 양키스 구단의 모기업에 26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며 사모펀드가 스포츠라는 트로피 자산의 사상 최대 규모로 뛰어든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알리바바와 JD.com 같은 중국 관련주는 부진한 자동차 판매 지표에 눌려 약세를 보였습니다. 극장가에서는 스파이더맨과 오디세이 신작이 나란히 10억 달러 흥행을 넘기며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배운 점은 물가를 볼 때는 평균 숫자보다 그 상승이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소비자물 가지수를 앞두고 한 경제 기자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짚었는데 바로 3% 넘게 오른 품목이 전체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가가 오른 게 유가 하나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분야로 번지고 있는지를 가르는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한 반의 평균 점수가 올랐을 때 한 명이 100점을 받아 평균을 끌어올린 것과 반 전체가 골고루 오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가지 때문에 평균이 오른 것이라면 그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지만 많은 품목이 들어오르고 있다면 그 물가는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오늘 발표된 소기업 조사에서 가격을 올리겠다는 기업이 평소의 2배였다는 점은 물가 상승이 넓게 퍼질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물가 지표는 헤드라인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얼마나 많은 품목이 오르는지 그 확산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한 가지 원인 때문이면 일시적이지만 전방위로 번지면 끈질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물가가 넓게 퍼지면 금리 인하 기대는 뒤로 밀리고 높은 금리가 길게 이어져 시장에 부담이 되니 내일 지표에서 확산 여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